근데 그 재생하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이고요. 이 책을 가지고 파닉스 연습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I don't know how 라고 얘기해요. 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을 고르냐면 우선 왜 플루토가 더 이상 플래닛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1년 정도 전에 제가 책장을 다 보여드리면서 저희 아이 그림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제가 책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살짝 어설프게 멈췄던 영상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가 귀가해가지고 근데 그걸 멈추고 나서 한번 다시 그림책 관련으로 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fully 찍지를 못했었어요. 그게 왜냐면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있고 요즘 최근에 나온 책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옛날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최근에 데리고 온 그림책이랑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림책을 선정하는지 어떤 그림책을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이고요. 스콜라스틱 콜렉션은 총 30권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책들인지 표지랑 작가 이름 그리고 내용이 어떤 식인 건지 그런 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D를 함께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책에 그 QR코드로 해서 암호가 아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스콜라스틱에서 앱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이름이 스토리 플러스인데요. 그 앱을 인스톨을 하셔서 핸드폰에다가 이제 그 QR코드를 띡 찍으면 음원을 재생해주는 Scholastic Picture Book Collection. 근데 그 재생하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앱으로 잘 활용해서 듣고 있고요. 뭐 가끔 제가 읽어줄 때도 있지만 제가 좀 요즘 최근에 감기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음원 들으면서 아이랑 같이 책 보고 있어요. 공부 관련으로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링크도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기존에 판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저렴하게 데리고 왔고요. 아이에게 좀 영어 책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좀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책이라서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읽는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들이 정말 고전처럼 꾸준히 베스트셀러인 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그림 스타일을 보시면 아 이런 느낌 책 어디선가 봤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이 스콜라스틱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이니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콜렉션 30종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기 가 사은품으로 와요. 근데 이게 은근 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컴퓨터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컴퓨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꼽아놓고 여기 위에다 핸드폰 올려놓으면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초고속으로 충전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또 이런 사은품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고요. 아예 이렇게 큰 상자로 담겨서 와요. 이 책이.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또 작은 상자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을 꺼내 볼 때 그 아이의 그 눈빛 너무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상자 이런 픽처북 상자 안에 책들이 들어있어요. 저희 딸이 이 상자를 못 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책 안에 책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저희 딸아이는 또 이 상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이벤트식으로 아이에게 좀 책을 선물해 줄 때 좀 책과 더 친근하고 더 친숙하게 되지 않을까, 책을 좀 사랑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희는 좀 이렇게 데리고 왔고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책을 고르냐면 우선 출판사를 보고요, 작가를 보고요, 그리고 일러스터, 뭐 작가가 일러스터일 수도 있지만 뭐 따로 일러스터 유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일러스터가 누군지도 보고 좀 좋은 내용,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리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아마존이나 뭐 굿리즈 들어가서 그럼 좀 평들도 보고 그래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을 시리즈 또는 낙권으로 데리고 오고요. 근데 보통 낙권보다는 시리즈로 좀 많이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작가를 좋아하면 아이가 그 작가의 책들은 거의 다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요번 그 스컬
스콜라스틱은 그렇게 데리고 오진 않았고 다양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저희 둘째가 6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뭔가 하나의 한 작품에 꽂히기 전에 좀 다양하게 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책들을 좀 다방면으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번에 스콜라스틱에서 아예 픽처북 컬렉션 해가지고 30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누구고 어떤 책들인지를 쭉 리스트를 봤는데 기존에 저희가 집에서 갖고 있는 작가들의 책들도 많이 있고요. 아이에게 좀 폭넓게 다양한 책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스콜라스틱에서 그 컬렉션을 만들었던 게 너무 참신했던 것 같아서 저는 또 되게 좋았죠. 책을 고르실 때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한국 분들은 좀 글밥이 많고 좀 뭔가 어려운 단어, 좀 생소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좀 나중에 뭐 영어를 더 배우고 나서 읽어야 된다고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좀 그렇게 단어, 뭐 직역, 좀 번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와 이런 세상을 그림책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글밥이 많고 적고라기보다는 좀 점점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책들이 좋은 게 글밥이 많고 적고를 따라서 영어책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글밥이 많더라도 그런 음율, 이런 라임 같은 거로도 아이들은 귀가 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림의 그 채색을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작가, 한 일러스터의 그런 책만 보여주지 마시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다양한 책들을 좀 어렸을 때 만나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도 생기고 일러스터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의 시리즈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좀 책을 확장시켜가는 이런 식으로 책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책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아이 둘째랑 좀 선물 보따리 풀듯이 한 권, 두 권 좀 새 책들을 만나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나만의 책도 온 것 같죠. 그리고 또 새로운 책 이야기도 만나죠. 또 되게 다채롭거든요, 정말. 또 이번 그림책을 만나면서 좀 아이랑 좀 다양한 책들 읽으면서 좀 훈훈한 시간도 보냈고 그림책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분명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책들을 통해서 아이의 취향도 파악하시고 아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관찰도 하실 수 있고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을 갔을 때 제일 처음 보면서 공부했던 그 영어 교재가 사실은 그림책이거든요. 그 어린이 그림 동화. 그래서 제가 또 그림책에 대한 또 남다른 애정도 있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 아이는 여전히 그림책을 저랑 같이 봐요. 물론 둘째의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큰아이가 그림책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큰아이도 보고 있는 책, 저희 둘째를 위해 데리고 온 책, 요즘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정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는 책 한 2권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 스타일 어디선가 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드릴 건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그림 스타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누가 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Pluto Visits Earth이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플루토가 원래는 옛날에는 그 Ninth Planet이라고 해서 우리가 Ninth Planet이라고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플래닛이라고 하지 않고 Dwarf Planet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건데 플루토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스페이스 락이 조그만 그런 스페이스 락이 날라오더니 플루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너 이제 planet 아니래. Hey Pluto! 그러면서 You're not a planet anymor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루토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 이랬겠죠. 그 Earth에 사는 astronomers가 너 되게 작다고 이제 더 이상 플루토는 플래닛이 아니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루토가 막 화가 나가지고 Earth로 이제 달려와요. 오는 과정에서 막 Mars도 만나고 그 8 planets가 다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뭐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지만 솔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알게 되고 Dwarf Planet이라는 것도 있고 A Planet도 있고 책 맨 마지막에 그 솔러 시스템에 대해서도 나오고 되게 그림이 애큐레이트한 게 그 행성들의 사이즈를 되게 비교적 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뭐 Mercury랑 Mars는 조금 거의 비슷하고 비너스랑 Earth랑도 비슷한데 여기서 주피터는 굉장히
굉장히 크고 세런은 이렇게 링이 있고 그리고 유레너스는 살짝 희미한 이런 링이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되게 잘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서 역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그림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플루토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렇게 지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나오고 그리고 왜 플루토가 더 이상 플래닛이 아닌지 이런 것도 막 암기 이런 거 말고 이런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야, 너 드디어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아기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하죠. 그리고 이런 솔라 시스템에 관한 그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듣고 그러면서 그런 스페이스에 대한 것도 관심도 갖고 애스트로너머가 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아이랑 이 책 한 권을 막 30권 하루에 다 읽어야지 이런 목표 말고 이렇게 한 권, 두 권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아이 얘기도 듣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는 가장 베스트 교육 놀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일러스터가 굉장히 눈에 익어서 왜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책의 일러스터였더라고요.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땡땡 뭔가를 자꾸 먹어서 그리고 다음 건에 뱉어내고 그리고 짜잔 하고 이런 내용이 좀 시리즈처럼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리즈로 저희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 둘째가 이 책을 보더니 이거 우리 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냥 그림책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이렇게 그림을 또 기억한다는 것도 전 되게 신기했어요. 이 책이 또 왜 유명하냐면요. 이 책을 보시면 라임이 정말 예술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파닉스를 공부하는 친구라면 이 책을 가지고 파닉스 연습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완전 라임의 끝판왕. 그러니까 랩도 사실은 이렇게 라임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goat. 그래서 goat가 나왔죠. 그래서 just opened her throat. goat, throat. 그리고 마지막에 and swallowed a goat. 그런 repetitive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rhyme 되는 거. 그래서 goat, throat 아니면 여기 또 dog, hog 그리고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cow. 그럼 이제 cow를 먹었으니까 분명히 뭔가 아우 소리가 나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I don't know how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ow she swallowed that cow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라임을 좀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또 아이가 좀 파닉스 익히기 연습 아니면 좀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그런 라임 때문에 되게 재밌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따라서 읽으려고 좀 흉내를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파닉스 공부하는데 이제 어떤 책 읽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림책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어 유추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림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알려주거든요. 이를테면 방금 그 카우가 소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딱 카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단어를 익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단어도 알게 되죠. 어휘도 향상이 되고 유추하는 힘도 늘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 책 한 권 한 권을 너무너무 유익하게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그림책을 같이 보면서 배워나가는 것도 그래서 아이랑 좀 끈끈한 유대감 형성도 좋고 꼭 엄마가 영어를 잘해야만 좀 아이랑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요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음원들도 계속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음원 중에 섀도우를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아이 등교하고 나서 엄마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읽기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목표를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그림책을 재밌게 이 성우처럼 읽어주면 되겠다. 이런 거를 또 목표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스콜라스틱 픽처북 컬렉션 공구 진행하면서 책 선정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걸 고려하면서 차후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봤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